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 제1회차 3교시의 첫 번째 영역인 사회복지 정책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론의 전반부 1번부터 13번 문제까지가 이번 강의인데요. 사회복지 정책론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회복지 정책은 개념을 빨리 아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책에서 주로 듣는 이념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라든지 사회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마르크스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자유주의 또한 조합주의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이념적인 이야기를 잘 정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것 말고도 역사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외국의 역사도 정책의 역사도 아실 필요가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사회복지 법제론과 연관성이 있는 사회보장론 파트의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소득 불평등과 연관된 불평등 지수라든지 최저생계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EITC나 그 다음에 희망키움 통장이나 드림스타트 사업이나 이러한 정책들도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 공공부조와 관련된 제도들도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 이론을 공부를 하셨으면 그걸 문제로 적용해 봤을 때 사회복지 정책에서 20개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문제가 어렵습니다. 실전 문제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기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실 필요도 있겠죠. 자,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베버리지 리포트의 문제입니다. 자, 베버리지 보고서 1942년 영국의 보고서고요. 옳은 것은입니다. 사회보험이 모든 사람과 욕구를 포괄해야 한다는 포괄성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사회보험의 6원칙이 있는데 거기에는 위험 대상의 포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국 사회가 극복해야 될 5대 사회악이 있죠.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여기 있는 빈곤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가 궁핍이라는 단어입니다. 궁핍. 그래서 베버리지는 나무궁에 불질렀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죠. 나태, 무지, 궁핍, 불질렀다, 불결, 질병입니다. 맞습니다. 자, 무질서 아닙니다. 무질서 X 하나 써놓으시고요. 자, 기역지문 맞고 니은지문 맞습니다. 디귿 들어갑니다. 기여금과 급여를 단일한 사회보험기금으로 운영하는 가로 통합적 행정책임의 원칙도 있습니다. 네, 맞고요. 자, 소득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를 달리하는 차등기여, 차등급여가 아니라 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이 돈을 내는 균일급여, 똑같이 돈을 받는 균일급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급여의 적절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급여의 적절성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구분하자라고 했죠. 피보험자의 구분입니다. 피보험자의 구분. 자, 그러면 6원칙이 끝났는데 자, 보시죠. 첫 번째가 포괄성의 원칙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통합적 행정책임의 원칙, 그 다음에 균일계의 원칙, 균일급여의 원칙, 급여의 적절성의 원칙, 피보험자 구분의 원칙 이렇게 해서 사회보험의 6원칙이 모두 세팅됐습니다. 자, 리을 지문이 탈락이죠. 옳은 것은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1번 문제보다 2번 문제가 좀 더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영국의 역사를 쭉 여러 가지 제도를 깔았고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가 엘리자베스 구빈법, 구구빈법, 개정구빈법, 신구빈법, 길버트법, 베버리지 리포트, 스피넴랜드법.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법들입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특징은요. 구빈에 대한 국가 책임의 최초 인정으로 공공부조의 효시가 됐다는 겁니다. 아시죠? 개정구빈법의 특징은 3원칙이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전국적 행정통일의 원칙, 열등초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길버트법은 작업장에서 빈민의 비참한 생활, 착취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정한 작업장 개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길버트법은 작업장 개선 운동으로서 원외구제를 강조했던 겁니다. 원외구제를 강조했던 것이 토마스 길버트법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배부지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의 전제조건 세 가지 어떻게 외워요? 완전 아포입니다. 완전 아포 암기법입니다. 자, 아동수당은 가족수당과 동의어입니다. 가족수당은 아동수당과 동의어 맞고요. 첫 번째 맞고, 두 번째 포괄적 건강 및 재활 서비스 맞고요. 사회보험이 아니라 이 자리에 완전 고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 고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완전 아포가 됩니다. 사회보장의 전제조건 세 가지였습니다. 스피넴랜드법은 버크셔주에 있는 스피넴랜드 그리고 빈곤선 최저생계비의 기준을 가족수와 빵값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브레드 액트, 버크셔 브레드 액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피넴랜드법이고요. 빈민층에게 구빈세로 임금의 부족분을 보충해준 제도가 되겠습니다. 세금으로 충당해줬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4번.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체킹하셔야 되죠. 중요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번입니다. 사회복지 용어의 정의입니다. 사회복지 용어의 정의 내용으로 옳은 지문은 몇 개인가 라고 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을, 리을, 미음까지 있을 겁니다. 자, 한 개가 맞냐, 두 개가 맞냐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보장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사업이고요. 세 번째는 사회복지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서비스고요. 다섯 번째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자, 사회보장, 인간이 질병, 실업, 사망, 노령, 폐질, 사고 등으로 인해 스스로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사회입법을 통해 제공되는 보호조치다. 사회입법을 통해 제공되는 보호조치를 우리가 사회보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회입법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사회보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과 연관된 것은 고용보험법입니다. 노령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국민연금법입니다. 질병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법이죠. 따라서 이러한 사회입법을 통해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폭넓게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사회사업입니다. 개인 또는 집단의 욕구가 만족스러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우리가 이제 실천론에서 배웠습니다. 프리랜드와 애프트가 구분한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의 개념을 보면 사회적 제도와 시책 이거 나오면 사회복지라고 배웠습니다. 사회사업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내용입니다. 디귿 들어갑니다. 개인이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식의 동그라미, 기술의 동그라미. 자,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원조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라 했습니다. 이걸 뭐라 배웠죠? 소셜 워크, 사회사업이라고 배웠습니다.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비교가 지금 잘못됐네요. 그렇죠? 이게 바뀌었고요. 자, 사회서비스입니다. 사회서비스는 인적 자원의 보존, 보호, 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인 활동으로 그 범위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서비스 안에 있는 복지라든지 고용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 모든 측면의 인적 자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원의 보존이나 보호나 개선 이런 것들을 이 직접적인 목적으로 조직화된 활동 이런 것들을 사회 서비스라 하고 그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다. 맞습니다. 첫 번째 시트에서 하나, 두 개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은 바뀌었고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시트는 사회안전망이 나왔습니다. 사회안전망. 대량 실업이나 재해나 전시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어 안정된 사회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보호조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안전망이라고 하고 이 사회안전망은 국가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음까지 맞기 때문에 모두 다 세 가지가 맞는 내용이다. 그래서 답은 세 개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이 답이죠. 3번이 답이고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번 문제는 복지국가 위기 이후 복지국가 재편입니다. 재편과 관련해서 제소비 제시한 재편기는요, 슌페테리언 워크페어 국가가 되겠습니다. 슌페테리언 워크페어 국가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 재편기 하면은 1990년대입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우리가 재편기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슌페터라고 하는 경제학자의 학파들이 바로 슌페테리안이 되고, 여기에서 워크페어가 나옵니다. 워크페어는 노동연계복지라고 말할 수 있죠. 노동연계복지, 근로연계복지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국민국가의 강화가 나왔습니다. 이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민족국가입니다. 민족국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민족국가의 등장이나 강화는요, 근대 유럽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대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내셔널리즘인데 그것과 연관돼서 민족국가가 강화되거든요. 1번 지문이 잘못됐죠. 제가 그랬잖아요. 90년대라고요. 1990년대가 근대는 아닙니다. 자,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유연성의 동그라미. 신보수주의 영향. 그러면 국가 개입은요, 축소가 되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량 생산이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소량 생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슌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는 시험에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재편기의 문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5번 문제 들어갑니다. 5번 문제는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 또는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내용 연결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구제도감, 상평창, 사창, 의창, 동서대비원입니다. 이재민에게 쌀, 잡곡, 소금, 간장, 의류 등 각종 물품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료, 주택 등의 급여 제공한 제도는, 자, 이게 뭘까요? 의료는 전염병, 주택은 홍수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완, 진려, 진대, 지제입니다. 수완, 진려, 진대, 지제. 물수자, 홍수, 가물한자, 가뭄, 병질자, 전염병. 그래서 의료와 주택급여가 필요하죠. 구제도감 아닙니다. 상평창, 개경서경 12조와 행정중심지에 설치한 것으로 생활필수품의 물가 조절 기능만을 담당했다. 틀렸습니다. 상평창은 상시평준의 약자인 상평, 즉 물가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 곡식 창자, 구빈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조절 기능만을 담당한 게 아니라 구빈의 기능도 담당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창, 사사로울 사자를 쓰죠. 민영 의창 제도입니다. 각 주와 군에 두어 평상시에 공물을 쌓아 두었다가 흉년, 전쟁, 질병 등 비상시에 대비한 공공기관, 이렇게 보면 의창입니다. 이거는 의창이에요. 사창이 아니라, 사창은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창입니다. 곡물, 면포, 의류, 식염, 소금이죠.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빈민을 구제했던 거. 자, 여기에 보면은 면포라는 것도 나옵니다. 면포, 곡물이나 면포나 의류나 식염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경우에 빈민을 구제했던 것이 일본에 있는 구제도감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제도입니다. 5번 동서대비원입니다. 동서가 들어가면 제가 환자치료기관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환자치료나 대비원, 그럼 복지시설입니다. 빈민구제 위주로 노인, 고아, 환가, 고독 등도 수용하여 진료하는 기관 동서대비원 맞습니다. 동서대비원은요, 오늘날의 병원과 복지시설을 겸한 기관이 동서대비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은 수완진료 진대지제, 2번은 물가조절뿐만 아니라 구빈 기능도 담당했고, 3번은 의창이고, 4번은 구제도감입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알아두실 필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인데 지역사회복지론에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